자, 이번에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 우리가 표준형을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해볼 건데,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지금 왼쪽 그림처럼 X축 위쪽에서 접하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X축 아래쪽에서 X축에 접할 수도 있어요. 자, 중심을 A, B라고 잡으면 이렇게 위쪽에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곧 중심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자, 얘는 한번 볼까요? 지금 얘는 아래쪽에서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로 곱해줘야, 즉 반지름의 길이는 이때는 마이너스 B라고 해야 되죠. 얘는 양수값이니까. 자, 얘는 반지름이 B죠. 자, 근데 어느 경우든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반지름 길이는 무조건 절대값 B랑 똑같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이 절대값 b니까 그걸 제곱한 건데, 그거나 b제곱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잡아줄 겁니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 자, 이번에는 Y축에 접할 때요. 자, Y축에 접할 때도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접하는 그림과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오른쪽에서 접할 때는 A, B 이렇게 잡으면 이때는 반지름이 그냥 중심의 X좌표인 A와 동일하겠죠. 자, 그런데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한다고 해볼까?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A, B니까, 자, 이때는 여기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A가 반지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에다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아.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세운다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건 어차피 a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에 접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 사실을 모를 때는 무조건 미지수는 3개야. 일반형으로 표현할 때도 3개고 표준형으로 표현할 때도 중심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잡으면 이렇게 잡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모르는 미지수가 3개였는데 축에 접한다는 조건 가지고 미지수를 1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축에 접한다 할 때, X축에 접한다 또는 Y축에 접한다 할 때 미지수를 하나 줄여서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방정식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중심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x-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r제곱이단데, x축에 접한대. 따라서 자, 헷갈리는 사람은 익숙해질 때까지 그림을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는 거 이렇게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는데, 자, 어느 경우든 상관없이, 자, 얘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의 무슨 좌표가, 그렇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왜냐면 얘를 a, b라 잡으면 여기가 b만큼 올라간 거고 a, b라고 잡으면 얘는 b만큼 내려간 거니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즉 얘의 절대값 3이죠. 그걸 제곱한 게 반지름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얘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5고 y축에 접한대. 자,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까지는 작성할 수 있고, 자,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뭐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얘는 이번에는 무슨 좌표? 그렇지, x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림을 생각하면 반지름이 x좌표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네. 얘는 반지름이 그냥 x좌표네.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접하는 건 했죠. 자, 그런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얘를 한번 알아볼게요.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림은 총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그림, 얘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중심이 있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또는 3사분면에 중심이 있어서 x축, y축, 4사분면에 중심이 있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 이렇게 4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느 경우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 x좌표 절대값과 y좌표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r, r이야. 1사분면에 중심이 있으면 중심을 r, r, 반지름도 심지어 r이죠. 그 다음에
2, 4분면에 중심이 있다면 마이너스 r, r이라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반지름도 r이야. 자, 3, 4분면에 중심이 있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반지름 길이 r입니다. 4, 4분면에 중심이 있어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 길이 r입니다. 자, 따라서 방금 했던 내용을 쭉 나열을 하면 중심이 1, 4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중심이 r, r 얘는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좌표축이 동시에 접할 때는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어. r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지나는 한 점만 알면 얘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특징을 보면 이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이 어느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자, 얘는 y는 x라는 직선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2, 4분면, 4, 4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들은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도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이죠. 자, 참고 이 내용입니다. 자, 보기 2번 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2,2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어느 4분면에서 접하는지가 중요한데 중심의 좌표가 지금 2,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 4분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야. 그죠? 자, 따라서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래. 그럼 한 이쯤에 있는 거잖아. 즉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r 제곱이다. 3의 제곱이다. 자, 이번에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플 개념 익힘 1번 보겠습니다. 자, 점 4,0에서 x축에 접하고 0,2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자,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을 a, b라고 잡으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4,0에서 접한대. 자, 그럼 이 얘기잖아. 이게 x축에서 이렇게 접하는데 그 점이 여기가 4,0이래. 자,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4라는 얘기잖아. 4,b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a 값도 4인 걸 벌써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미지수가 한 개네. 그래서 지나는 점을 준 거죠. 대입하면 끝입니다. x에다 0 넣으면 16, y에다 2 넣으면 2-b의 제곱은 b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b 더하기 b제곱은 b제곱, b제곱 없어지니까 는 0이다 해주면 4b가 20이에요. 따라서 b 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b에다가 5를 넣어주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요.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r이 5죠. 파이 r 제곱 해주면 정답은 25파이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면서 점 3,2를 지나고 그리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일단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a, a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x축에 접한대.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자 y에서 빼기 a 빼기 1의 제곱은 자 반지름은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겠죠. x축에 접하니까.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는 거야. 자, 그럼 어차피 미지수 a밖에 없잖아. 3,2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3 넣으면 3-a의 제곱 더하기 y에다 2 넣으면 1 빼기 a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자, 정리하면 a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 9 더하기 1 10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죠. 좌변 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9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1 또는 a 값이 9 이렇게 되죠. 따라서 a가 1일 때는 첫 번째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자, 요런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a 값이 9일 때는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76번 보겠습니다. 점 0,3에서 y축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16파이일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0,3이 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0,3에서 y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y축 오른쪽에서 접하는 이런 원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y축 왼쪽에서 접하는 자,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원의 넓이까지 줬어요. 그죠?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내려볼까요?
원의 넓이가 지금 16파이란 얘기는 반지름이 4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좌표가 얼마야? 4,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4,3이 되겠죠. 그리고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이 원이든 이 원이든 이 반지름 길이는 4가 된다는 거예요. 얘도 반지름 길이는 똑같이 4가 되죠. 따라서 원은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부터 해보면 중심이 4,3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의 제곱. 요 원 하나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의 제곱. 자, 원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다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a, a 플러스 2라고 잡고 자, y축 위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대. 자, 그러면 일단 x-a의 제곱 더하기 y-a-2의 제곱 이렇게 잡고요. y축에 접하면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a제곱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미지수 a 한 개입니다. 근데 얘가 4,4를 지나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4-a의 제곱 더하기 y에도 4 넣으면 2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8이니까 마이너스 12a 16 더하기 4니까 20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2 또는 a가 10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두 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 원은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두 번째 원은 a에다 10 넣으면 x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2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다. 얘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7번 보겠습니다. 두 점 A와 B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한대요.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 구해봅시다.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3분의 10 더하기 2니까 12, 3분의 12 빼기 3이니까 9 이렇게 되죠. 4,3이야. 아, 중심이 4,3이고 그리고 Y축에 접한대요. 자, 그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중심이 4,3이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렇게 시작하는데 y축에 접하는 원은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4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네요. 16. 이렇게 해서 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a는 4고요. 그리고 b는 3. r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16 더하기 7이니까 23.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8번 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요. 자, 그때 b-a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있으니까 x-a의 제곱 만들어주고 우변에 a제곱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2y 있으니까 y-1의 제곱 해주고 우변에 1 더해주고요. 다음 b는 넘어와서 빼기 b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얘가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예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으니까 중심의 x좌표가 a잖아. 절대값 a가 반지름이야. 그럼 여기 반지름 제곱자리니까 얘가 a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랑 같으려면 b가 1이면 되지. 그래서 일단 b 값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가 a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 미지수 a 한 개 남았는데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x에 마이너스 2 넣고 y에 3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8은 a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날려주면 4a 더하기 8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값도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 빼기 a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플 개념 익힘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작은 원, 그리고 큰 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1이라는 점을 지나려면 얘가 1사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도 역시 1사분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1사분면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우리가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중심이 r,r이잖아. 이 작은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지나는 점 2,1 줬기 때문에 대입하면 r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2-r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2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r제곱이다니까 넘어오면 는 0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r값이 1 또는 r값이 5가 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두 개예요. 첫 번째 원은 뭐예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의 제곱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x-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 개 원인 거야. 되겠죠? 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얘는 1,1이고요. 얘는 5,5라는 거 알았죠? 자, 그럼 루트에 5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1의 제곱 루트 32죠. 16 곱하기 2니까 4루트 2. 이게 2번의 정답이고요. 자, 두 원 넓이의 합을 구하라. 얘는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고요. 얘는 파이 r 제곱 25파이죠. 두 개를 더하면 26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79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이 일단은 여기 3, 4분면 위의 점이에요. 자, 따라서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략 생각해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두 개의 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원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 3, 4분면 위의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3, 4분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3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18r 더하기 45는 0이다. 이렇게 돼서 r값이 3 또는 r값이 5가 되죠. 아니죠. 9 맞나요? 얼마가 돼야 돼요? 15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3 또는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옵니다.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런 거 하나. 그게 작은 원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5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얘가 지금 마3, 마3.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그럼 루트에 12칸 차이 나니까 144 더하기 144. 루트에 28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12루트 2가 되겠죠. 자, 두 원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9파이 더하기 15 곱하기 15, 225파이. 그래서 더해주면 234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0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양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얘를 표준형으로 먼저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있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해주고 우변에 9 더해주고 y제곱 마이너스 2ay니까 y 마이너스 a의 제곱 해주고 우변에 a제곱 더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넘겨서 빼기 b 이렇게 해주면 자, 얘는 지금 중심이 3, a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의 9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인데 자,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리고 a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1, 4분면에서 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래서 동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얘는 같은 값이어야 돼. 그죠? 그리고 반지름 역시 3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3이 돼야 된다. 자, 근데 a가 3인 것도 알았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루트의 18-b가 3이야. 그럼 18-b가 9가 되려면 b 값은 9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중심이 직선 3x 더하기 y는 8의 제1사분면 위에 있고 자, 일단 중심이 제1사분면 위에 있대요.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했죠. 그런데 그 중심이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아, 얘랑 얘를 연립하면 중심의 좌표 나오겠구나. 그죠? 3x 더하기 y는 8 이거랑 y랑 x랑 같대. 그럼 여기다 x로 바꿔서 넣으면 되죠. 그러면 x가 2니까 2,2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당연히 반지름도 2가 되겠죠? 자, 그럼 됐네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얘가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직선 x 플러스 2y는 3이다. 자, 이거의 2사분면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자, 이사분면에서 동시에 x축, y축에 접하려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랑 여기의 교점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마이너스 x는 3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y는 3이 됩니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3,3이라는 거야. 동시에 접하니까 반지름도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플 개념 익힘 3번 보겠습니다. 두 정점 A와 B에 대해서 AP 대 BP가 3대 2를 만족하는 점 P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은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내요. 자, 비례식 풀어볼까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되니까 3배의 BP가 2배의 AP 선분 길이랑 같다. 자, 그런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P라는 점을 X, Y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루트가 나오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양변을 제곱하자는 거야. 그러면 9BP의 제곱은 4AP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9 곱하기 BP 선분 길이의 제곱. 그러면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BP의 제곱이야. 이거랑 4배의 AP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쓰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개를 해야 돼. 이거 좀 귀찮아요. 그래서 9x 제곱 마이너스 69 54x 그다음 플러스 99 81 그리고 더하기 9y 제곱. 자, 우변은 4배까지 하면 4x 제곱 4x니까 44 16x 더하기 4니까 44 16 더하기 4y 제곱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기면 5x제곱 이거 날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y제곱 이렇게 되고 16x 넘어오면 마이너스 70x 그죠? 그래서 얘 넘겼고 16 빼주면 얼마입니까? 65가 되죠. 플러스 65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5로 다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13 더하기 y제곱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정리해보면 얘를 완전제곱 고치면 x-7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서 49 더했고요. 그 다음에 13 넘어와서 빼주면 여기는 36이 되죠. 따라서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처음에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자, 여기 마이너스 2,0이었어. 그 다음 B는 3,0이었어. 자, 그리고 이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중심이 7,0이야.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늘려볼게요. 늘려서 중심이 지금 7,0 한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6이니까 여기서 6 빼면 1이죠. 그래서 한 여기까지 지금 지름의 끝이 가는 거예요. 원이 굉장히 커. 그죠? 보면 이런 식으로 된 원이죠. 이 중심이 이쪽이니까 이거 조금 당기자. 그죠? 조금 당겨서 그냥 이쯤을 한 7,0이라 할게요. 그럼 대략 중심 같아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PAB 삼각형. 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 생각해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AB는 고정이기 때문에 얘를 밑변 길이로 보면 밑변 길이 고정이야.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은 높이가 최대일 때 최대일 거야. 근데 이때는 높이가 얼마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 P점의 Y좌표가 높이인데 아니 P를 여기보다 여기 잡으면 더 높잖아. 그럼 최대 어디까지 높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기를 그대로 쭉 올렸을 때 여기에 P가 있을 때 당연히 최대겠지. 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AB 길이는 이미 고정이야. 여기 길이는 얼마라고? 5라고. 그죠? 근데 높이가 이때 이 원의 반지름 길이인 6일 때가 최대라고. 그럼 최대가 되는 P점이 사실 한 개는 아니죠. 왜? 이 반대쪽으로 대칭하면 여기에 P가 있을 때도 삼각형이 밑으로 만들어지지만 넓이는 똑같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P가 한 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P가 두 개가 나올 거야. 최대가 되는 그때의 P는. 근데 어쨌든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위의 넓이나 아래 넓이나 똑같죠. 2분의 1, 5 곱하기 6이니까 5, 6에 30 나누기 2니까요. 2번의 정답은 15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은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 요 밑에도 지우고요. 자, P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아까 이거 최대일 때 P가 여기였죠. 자, 그게 과연 이 PAB라는 각이 최대일까? 아니죠.
지금 PAB가 각이 얼마야? 한 이 정도 되잖아. 몇 도인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각이 점점 커지잖아. P는 이 원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교점이 생기는 것까지 어디까지? 최대 여기까지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P가 있을 때 이 각도가 최대라고 최대. 근데 얘가 그러면 접할 때란 얘기니까 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과는 이게 수직이란 말이야.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랑은 수직이야. 근데 여기가 6이잖아. 맞죠? 자, 그때 각이 최대일 때 선분 AP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여기 길이도 고정이야. 마이너스 2랑 7이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 9가 된다고. 오케이. 여기 9고 여기 6이고 직각삼각.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여기 길이 x라고 하면 최대일 때는 81 빼기 36이 x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야? 이게 45가 되는 거야. 최대일 때 x제곱이 45야. 그때 선분 AP 길이는 루트 씌우니까 루트 45죠. 전문용어로 3루트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82번 보겠습니다. 두 점 A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점P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점P를 x, y라고 잡고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AP 대 BP가 지금 2대 1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래서 양변 제곱까지 해버리면 4배의 BP의 제곱이 AP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죠. 자, 그대로 해볼게요. 4의 BP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자,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AP는 제곱하면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죠. 자, 4x 제곱 마이너스 4, 4, 16x 더하기 4, 4, 16 더하기 4y 제곱. 자, 우변을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좌변으로 이제 넘겨볼게요. 이게 16, 16은 어차피 날아갈 거고 3x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4x y제곱 넘기면 플러스 3y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에 16을 더해주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변은 4의 제곱. 그럼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점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중심이 4,0이고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입니다.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PAB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은 A라는 점 마이너스 4,0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 B라는 점 2,0 여기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구했던 저 점 P는 중심이 4,0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죠. 요 위에 P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PAB 넓이의 최대값이죠. 자, 지금 여기 AB는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여기가 지금 B예요. 그래서 밑변 길이로 보고 높이가 언제 최대냐? 자, 여기에 P가 있거나 또는 여기에 P가 있을 때 최대인 거죠. 그래서 한 개만 구해보면 자, 요렇게 즉 높이가 반지름 길이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삼각형이 PAB가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6이고요. 높이가 4일 때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PAB의 각도가 최대일 때. 자, 이거 각도는 얘가 접할 때였죠. 요렇게 됐을 때가 각도가 최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그리고 접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수직이란 걸 이용하면 지금 여기 P가 있을 때 각도가 최대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4,0이었죠. 중심이. 따라서 자, 요 길이가 얼마다? 8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반지름 길이니까 4가 되죠. 따라서 그때 이 선분 AP 길이는 루트에 88에 64 빼기 44,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48이니까 정답은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183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PA 대 PB가 1대1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X축에 접하도록 하는, 자, 이게 원이 될 거란 건 예측이 되죠. 우리 앞에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P점 좌표를 X, Y라고 잡고요. 그럼 PB 제곱은 4배의 PA 제곱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PB 제곱은 X-B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4배의 PA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다. 자, 이걸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더하기 Y제곱은 4x제곱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6, 4, 24y 플러스 9, 4, 36 이렇게 됩니다. 자, 우변으로 다 넘겨주면 3x제곱 얘 넘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넘기고요. 플러스 3y제곱 그 다음 얘 넘겨주면 플러스 2bx 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4y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6 마이너스 b제곱 이꼴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x제곱 앞에 있는 이 수랑 y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똑같으면 일단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먼저 3으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3분의 2bx 마이너스 8y 더하기 12 마이너스 3분의 b제곱 이퀄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완전제곱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얘랑 얘 x 더하기 3분의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우변에 요거 9분의 b제곱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보고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16 더해주면 되죠. 남은 건 다 우변으로 넘겨. 빼기 12 더하기 3분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것만 좀 정리하면 이게 9분의 3b제곱이니까 합치면 9분의 4b제곱이 되고요. 16 빼기 10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인데 얘가 x축에 접한데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죠? 원의 중심에 자, 위에서 접하든 아래에서 접하든 원의 중심에 y좌표가 곧 반지름이 된다.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y좌표 4죠. 그게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얘는 16이 돼야 되는 거야. 아, 9분의 4b제곱 더하기 4가 r제곱이니까 얘가 16이다. 그럼 4가 넘어가면 는 12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4b제곱은 9 곱하기 10인데 4를 나눠주면 여기가 3 이렇게 되죠. 9 곱하기 3. 그럼 b제곱이 27이네. 따라서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이죠. 근데 문제에서 b가 양수라 했잖아. 그죠? 따라서 b값은 플러스 3루트 3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4번 보겠습니다. 점 A와 그리고 여기 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 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x제곱 플러스 4x가 있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우변에 4를 더해주고요. y제곱 더하기 6y 얘를 보고 y 플러스 3의 제곱 해주고 우변에 9 더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3을 넘겨서 여기다 23 이렇게 해주면 이게 13이니까 더하면 36 딱 6의 제곱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저게 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원.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인데 자 6,1이면 한 대략 한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여기 A라는 점 6,1이 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자, 이 원 위에 P라는 점이 있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AP의 중점은 대략 어디에 위치할 거야? 한 이쯤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중점이니까. 그죠? 여기 M이 있다고. 자, P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AP가 이렇게 그어지니까 요거의 중점이면 한 이쯤 되지 않을까요? 중점이면 대략 찍어보는 거야. 한 이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M이 이 P가 움직임에 따라서 M도 이렇게 쭉 따라서 움직일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M의 자취를 지금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뭐가 된다만 가지고 이 도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자, 그럼 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P가 하나 있는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해. 자, 여기 P가 있죠, 지금.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중점의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죠? 그래서 요 M이라는 점을 x, y라고 두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x랑 y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이야. 자, 그래야 이 도형을 찾을 수 있고 도형의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점은 지금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래서 얘도 a, b라고 두는데 단 이 a, b는 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이 원 방정식에다 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일단은 여기다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은 36이다. 이거는 원 위에 a, b를 잡았기 때문에 성립하는 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중점이기 때문에 x좌표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y는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나는 xy 관계식을 찾고 싶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식을요. a를 2 곱하고 6 빼면 2x 빼기 6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b를 2 곱하고 1을 빼면 2y 빼기 1 그래서 b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다 넣으면 이 관계식이 xy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볼까요? x 대신에 2x 빼기 6을 넣어봐. a 대신에. 그럼 2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고 b 대신에 얘를 넣어봐. 2y 빼기 1을 넣으면 2y 플러스 2의 제곱은 36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전개하지 말고요. 이거 잘 보세요.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잖아. 누가? 2x 빼기 4가.
그게 제곱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4배의 x-2의 제곱이야. 이해돼요? 자,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4배의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로 볼 수 있겠죠. 연습하세요. 자, 얘가 바로 4배의 x 빼기 2의 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양변을 여기서 4로 다 나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2의 제곱 더하기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4로 나누면 9잖아. 그럼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p를 쭉 움직이면서 아까 m을 따라가면 이것도 하나의 원의 자치가 나올 텐데, 자, 그걸 우리가 식으로 구한 거야. 그래서 이 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 결국 원주를 구하라는 거죠. 반지름이 r이잖아. 3이잖아. 그죠? 그래서 2파이 r이니까 6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점 P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이 한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B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3,6이 한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지금 고정된 점이고, 자, 요 두 개를 꼭지점으로 하고 또 하나의 꼭지점은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임의의 한 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P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x, y라고 잡고 이 x, y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을 a, b라고 잡는데 이 a, b는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는 관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나는 x랑 y의 관계식을 원하는 거니까, 자, 일단 무게중심 성질에 의해서 요 x는 얘들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잖아. 그죠? 즉 x는 3분의 a 플러스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y좌표는 세 꼭지점의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a를 x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3배하고 9 빼면 되고, 얘도 b는 3배하고 6 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제 여기다 넣으면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3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3y-6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앞에서 3으로 묶은 다음에 제곱이기 때문에 9로 약분시키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요것도 y 빼기 2의 제곱은 9를 약분했으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도형의 방정식은 중심이 3,2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되겠습니다.